안녕하세요. 쓰담쓰담지담의 유은수 노무사 임자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시는 조리 노동자분들의 폐암 산재 사건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뉴스를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폐암이 많이 발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폐암이 업무상 원인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산재로 인정이 되었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를 하는데 왜 폐암에 걸리는 것인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조리흉이라는 물질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온의 볶음, 구이 요리 등을 할 때 공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초미세 분진을 말하는데 벤젠이나 포르말데히드 같은 발암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조리 노동자의 인체로 유입되면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지담이 승인받은 사건의 판정서에도 조리흉에 노출된 기간이 충분히 폐암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요. 그 밖에도 조리실에서 쓰이는 세척제나 환기 문제, 조리 노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로나 스트레스도 복합적으로 문제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학교 급식실에서는 기름을 사용하는 튀김이나 구이, 볶음 같은 반찬을 많이 만들고 한 번에 이제 수백 인분에서 많게는 1000인분 이상의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이 조리흉이라는 물질이 더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조리흉에 대해서 문제의식이나 경계를 안 했기 때문에 환기시설이나 조리기구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거나 좀 열악한 환경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조리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조리흉은 이미 2010년부터 국제암연구소가 2A 발암 요인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로 높은 발암성을 말하는데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조리흉을 측정하거나 그것을 관리하는 기준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조리 노동자의 조리흉 문제는 방치되어 왔고 그 사이 많은 노동자들에게서 폐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조리 노동자의 폐암이 처음으로 산재로 인정된 것이 올해 2월이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화상을 입거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는 있어도 어떤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월에 처음으로 폐암이 산재로 인정된 다음에 신청하는 건수도 많아지고 인정되는 승인율도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고용노동부가 12월 8일에 낸 자료를 보면 올해 2월 이후로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폐암 산재 인정 건수가 총 13명이라고 합니다. 산재 신청 건수가 총 31건이었기 때문에 9개월 동안 절반 가까이 인정된 셈이고 나머지 17명은 아직 조사 중이고 1명은 불승인되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상황이 좋아진 것이 이 급식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폐암으로 산재를 신청할 때 처리되는 기간이 좀 줄었습니다. 2월에 처음으로 산재가 인정되신 분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이미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에 유족이 산재를 신청하셨고 이 급식실 현장에 직접 역학조사를 거치느라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고 굉장히 1년, 2년 이상의 과정을 거쳐서 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2월 이후에 좀 기준이 바뀌어서 급식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인정이 되면 역학조사라는 장기간이 걸리는 절차가 생략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산재를 신청하면 짧게는 3개월부터 길어도 한 6, 7개월 안에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정 절차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어서 그것이 많은 문제를 야기해 왔는데 급식 노동자의 폐암 사건의 경우에는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조리 업무에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이 폐암이나 기타 다른 건강 문제를 겪게 되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산재 신청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학교 급식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폐암이나 건강 문제가 주목을 받다 보니까 고용노동부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급식실에서 종사하신 노동자들이 55세 이상이고 종사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면은
이제 내년부터 폐 CT 촬영을 해서 폐암 건강 진단을 하겠다. 이런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지만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역학조사를 생략하는 기준이나 건강진단을 시행하는 대상을 급식 업무 종사기간 10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로 보입니다. 조리흉에 노출된 기간이 10년을 넘어야만 폐암이 발생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고요. 이처럼 다분히 기계적인 기준을 설정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 상태나 근로자의 업무 내용, 업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지금 발표한 건강 진단 대상이 폐암으로 한정되어 있고 현재 산재로 인정된 질병도 폐암이거든요, 모두 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쾌거라고 할 수 있지만 조리흉이나 이런 유해한 물질이 꼭 폐암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폐암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성 암 아니면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이것이 산재인지 조사하고 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반도체 노동자의 직업병 문제가 백혈병으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거의 20여 개의 질환이 산재 인정되고 있듯이 급식 노동자의 건강 문제가 이제 막 시작된 것이고 그 시작이 폐암이라고 하여 그 폐암만이 급식 노동자의 직업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똑같은 업무 환경에서도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폐암 외에 다른 질병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학교 급식시 조리 노동자들의 산재 사건은 저희도 진행을 하고 있고 다른 단체나 언론의 관심도 좀 높은 편인데요. 혹시 학교 급식실이나 유사한 환경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폐암 아니면 다른 질병에 걸리셨다면 혹시 나도 산재일까? 이렇게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저희 지담이나 직업성암 119 같은 단체에 먼저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근무기간이 10년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질병이 폐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더 많은 분들이 다양한 건강 문제로 산재 신청을 해서 조사를 촉구하고 그럼으로써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이 넓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때는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저희 카카오 플러스 친구 아니면 네이버 카페에 질문을 주시면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